먼저 전치사는 뭐지? 전치사는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야지 잘 보일까? 그리고 원어민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잘 익힐 수 있을까? 영어에서 유난히 어렵다라는 파트가 있죠. 근데 이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물어봐도 대답은 한 분 한 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스페시픽하게 전치사가 어렵냐, 쉽냐 라고 물었을 때 쉽다라고 답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치사는 어렵다는 거네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려면 어려운 것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치사에서는 뭐가 어렵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학자들이 외국인들이 전치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치사 하나하나마다 뜻이 너무 많죠. 뭔가 좀 알아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덩어리가 좀 커져야 되는데 사실 전치사는 요만하잖아요. 원어민도 말을 할 때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듣기에는. 세 번째,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이 되면 의미가 뻥 튀겨져서 더 많아져요. 자, 이것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우리 언어와의 차이점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논문과 수많은 문법책에서 내용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 수많은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찍었거나 찍을 영상이 지향하는 공통분모는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처음 이재준 대표와 이 전치사 편을 기획할 때 크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치사는 뭐지? 전치사는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야지 잘 보일까? 그리고 원어민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잘 익힐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전치사 ove는 ove로, for는 for로, on은 on으로 원어민처럼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재준 대표와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치사 for의 기본 개념은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전치사 for가 들어간 영문장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이 가치의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for는 느껴지지 않죠. 대신 가치는 느낄 수 있죠. 그래서 for를 사용할 때마다 가치를 투영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for가 for로 느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자, 4번, 5번은 준비가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지 전치사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학자들이 분류를 하시면 굉장히 분류가 디테일해지죠. 근데 저희들한테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치사 공부법에 관한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치사의 가장 기본은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치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에 사용했던 것이 시간과 관념적인 것까지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전치사의 연습이 확실히 되면 시간이나 관념으로 확장되어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에만 쓰는 전치사와 이 공간의 방향과 이동, 그리고 이거의 앞뒤로 기본 전치사와 시간에만 쓰는 전치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전치사가 도대체 몇 개 정도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전이나 문법책을 봐도 몇 개다라고 똑부러지게 써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common usage라고 해서 100개, 50개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아니면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찾아놨습니다. 45개입니다. 그러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치사가 45개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단순 전치사는 4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복합 전치사로 보는 것이죠. 단순 전치사와 단순 전치사의 합이 복합 전치사의 형태를 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네 beside, per 그런 몇 가지 등등 빠진 게 있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beside가 단순 전치사로 보이시나요? 저희는 복합 전치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be는 원래 전치사 by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힘의 전치사 by와 side가 합쳐진 복합 전치사입니다. 자, side는 어떤 것의 측면이죠. 이 측면의 힘의 영역,
그래서 어떤 것의 곁에, 옆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beside를 복합전치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 복합전치사는 시즌2에 진행됩니다. 하나 더 나가볼까요? 퍼가 있는데 퍼는 단순 전치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뺐어요. 여러분, 퍼를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per share, per year 이런 거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신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죠. 퍼는 전치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단어와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접두사가 돼버리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perhaps 한번 보면 per, 전체를 관통하는 through라는 뜻이고 have은 happen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er는 대부분 접두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접두사할 때 다루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 but은 접속사할 때 다루면 되겠네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전치사 45개의 기본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체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시즌2 복합전치사, 시즌3 전치사의 확장까지 전치사의 개념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고민했던 전치사는 몇 개였지? 에 대한 답은 됐죠. 최소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치사가 45개라는 사실은 기억해 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번째 준비했던 질문인 도대체 전치사는 뭐지? 에 대한 답은 사전적 설명 한 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찍었고 찍어 나갈 영상 전반에 걸쳐서 함께 고민하고 느껴나가야 될 것이죠. 전치사 전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각 영상들마다 올라옵니다. 그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콜4가 무엇을 요구한다라는데 for의 기본 개념인 가치와 연상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동사구와 수거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드래프트 영상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봤는데 좋던데? 뭐 좀 보충할 게 있나 해가지고요. 뭐 글쎄 뭐 딱히는 없는데 이게 동사구 설명이 좀 긴 것 같아. 이게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동사구는 뭐 동사와 전치사의 합 정도? 뭐 꼭 전치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 또 나도 구구절절해지네. 아, 그러면 도식으로 한번 요번에 가볼까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도시 차라리 그러면 이 수거에 좀 집중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겠다. 모든 수거는 동사구입니다. 그러나 동사구는 수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뭘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저 담배 피러 5분만 다녀오겠습니다. Let me take a 5-minute break. 오케이. 저 담배 피러 Take 5? 아, Take 5가 잠시 쉬자는 뜻이구나. 아주 표현이 쿨한데? 나도 써먹어야지.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을 베이스로 조금 각색을 한 것입니다. 이 Take 5를 처음 듣는 원어민이라면 원어민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쉰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수거입니다. 이 수거는 기본 개념이 심하게 확장되면서 이 기본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된 것입니다. 의미의 변화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외워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었던 콜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듣고 나시면 수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세기경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이나 의견을 요청할 때 콜4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연극이 굉장히 유명했죠. 셰익스피어 같은 희극 작가들이 마지막에 무대에 오릅니다. 무대에 올라와 달라고 할 때 콜4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판결이겠죠. 연극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희극을 창작해낸 작가겠죠. 그래서 4를 썼던 겁니다. 이것이 확대가 돼서 일반 사람들을 모시고 올 때도 콜4라고 쓰게 된 겁니다. 기분 좋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그냥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콜4는 수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전치사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4라고 읽고 가치라고 느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